구독, 좋아요. 32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32화 내용과 예고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상황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동석과 광숙의 새로운 시작과 세리의 가출, 그리고 지옥분이 만난 새로운 인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볼게요. 동석과 광숙의 몰래 데이트는 어떤 설렘을 안겨줄까요? 그 과정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33화 예고편에서 동석과 광숙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동석은 행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광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동석은 광숙과 함께한 몰래 데이트에서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적한 공원에서 나란히 걸으며 광숙이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죠. 광숙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자 동석은 그녀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광숙씨, 이런 시간 정말 오랜만이죠. 동석이 나지막이 물으며 그녀를 바라봤고 광숙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그러게요. 이렇게 마음 편히 공원에서 걷는 것도 좋네요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살짝 맞잡고 조용히 눈을 맞췄죠. 동석은 광숙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광숙씨 미소가 정말 예뻐요. 하루 종일 보고 싶을 만큼이라고 속삭였고 광숙은 동석씨 너무 그러지 말아요. 쑥스럽게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동석은 그녀의 웃음소리에 더 설레며 웃는 모습 더 자주 보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웃자고요 라며 손을 꼭 잡았죠. 광숙은 동석씨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이에요 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고 동석은 광숙씨 우리 이렇게 매일 같이 걸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고 광숙은 매일은 좀 그래도 자주 걷고 싶어요 라며 수줍게 답했죠. 그러나 광숙은 동석과의 설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세상을 떠난 남편 오장수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장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도 되는지 오장수의 기억을 배신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녀는 동석의 따뜻한 손길의 설렘을 느끼면서도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석의 진심 어린 말에 점점 마음이 열리며 그녀는 이 설렘을 조금 더 붙잡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광숙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질수록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동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동석과의 몰래 데이트를 마친 광숙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동석과의 설레는 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다가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동석의 따뜻한 말과 손길이 여전히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시동생들에게 이 관계가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천수는 이미 동석과 술자리에서 그녀의 전화를 들은 터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시동생들인 흥수나 범수, 강수에게까지 알려질까 걱정이 앞섰어요.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시동생들을 챙겨온 그녀였기에 새로운 사랑이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이 커져만 갔죠. 흥수가 알게 되면 어쩌지 화를 낼 텐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광숙은 시동생들의 반응을 상상하며 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동석과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동석에게 받은 작은 꽃다발을 손에 쥐고 그의 미소를 떠올리며 잠시 마음을 달랬지만 곧 오장수의 기억이 떠오르며 다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동석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녀는 이 설렘을 조금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죠. 그 시각 세리가 집을 나간 이후 독고탁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세리가 갈 곳은 범수에게라고 확신하며 오범수의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 문을 벌컥 열었죠. 오범수,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집을 나갔다고. 독고탁은 오범수를 향해 소리쳤고 연구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범수는 그의 분노에 당황하면서도 저도 세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걱정돼서 저도 찾고 있어요 라며 차분히 대응했지만 독고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오범수를 노려보며 당장 세리를 찾아내라고. 범수 내 놈이 찾아내고 윽박질렀죠. 오범수는 세리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이나 독고탁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리와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세리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독고탁은 그런 말 따위 믿을 수 없다며 책상을 내리쳤어요. 독고탁은 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를 끊기 위해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결심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광숙과 독고탁은 각기 다른 불안 속에서 갈등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부모가 숨긴 비밀과 오범수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오범수를 향한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했죠. 이 비밀이 오범수와 나를 갈라놓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세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범수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부모의 비밀이 두 집안의 원수지간 관계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괴롭히고 있었어요. 세리는 오범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부모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고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오범수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을 나와 떠도는 동안 점점 더 커져가는 외로움과 불안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오범수의 연구실에서 소동을 일으킨 후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놈이 세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른다니 터무니없는 것이를 서성이며 소리쳤죠. 독고탁은 연구실에서 오범수와 다툰 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세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를 끊기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는 세리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이 더 커져만 갔고 장미애에게 당신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당장 화를 냈어요. 장미애는 남편의 분노에 불안해하며 세리가 곧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고 달래보았지만 독고탁의 불안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세리의 가출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혼란 속에서도 오범수를 향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차가운 벤치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오범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며 전화기를 꺼내자 곧 오범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세리 어디야? 괜찮아? 오범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세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교수님, 저 교수님 댁 근처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범수는 한달음에 달려와 세리를 찾아냈고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위로했죠. 세리는 그의 품 안에서 잠시 모든 불안을 잊고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범수는 세리를 술도가 집으로 데려갔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따뜻한 거실에 들어서자 세리는 오범수의 가족들이 남긴 흔적을 보며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러나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여기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있어. 세리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세리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교수님, 두 집안이 원수든 아니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교수님과 최대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죠. 오범수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나도 그래, 세리. 우리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행복하자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세리는 오범수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더니 교수님, 실은 교수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오범수는 그녀의 고백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부드럽게 웃으며 나도 그때부터 세리가 마음에 들었어. 두루뭉실하게 말하자면 눈에 띄더라라고 장난스럽게 답했죠. 세리는 정말요? 저 진짜 쑥스러웠어요. 라며 얼굴을 살짝 붉혔고 오범수는 그 쑥스러운 모습이 더 예뻤어라며 그녀의 손을 살짝 후려겼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세리는 오범수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교수님, 이렇게 있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속삭였고 오범수는 나도 그래, 세리. 내가 옆에 있으면 뭐든 괜찮아질 것 같아 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웃자. 응. 오범수의 말에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수님, 약속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오범수는 세리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추울 텐데 이렇게 있으면 더 따뜻할 거야 라고 말했고 세리는 그의 다정한 행동에 미소를 지으며 교수님, 원래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할 수 있는 분이셨네요 라고 웃었죠. 오범수는 세리가 있어서 더 따뜻해진 거지. 나도 이런 모습 처음이야 라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세리는 그럼 저만 볼 수 있는 모습인가요? 장난스럽게 물었고 오범수는 그럼 세리만 볼 수 있는 거야 라며 그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세리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교수님, 너무해요 라고 웃었고 오범수는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미안이라며 그녀를 더 꼭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술도가의 따뜻한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나 세리는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와의 갈등, 두 집안의 원수지간 관계가 언제 다시 그녀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라고 세리는 작게 중얼거렸고 오범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럴 거야, 세리. 우리 더 많은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거야 라며 다정하게 위로했어요. 세리는 오범수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이 순간을 더 소중히 간직하려는 결심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범수 역시 세리의 불안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녀를 더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세리,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뭐든 함께 이겨내자라며 다독이고 있었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오범수의 품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옥부는 헤어샵에서 우연히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강아지를 예뻐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물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수의사 택현성을 만나게 되었죠. 지옥부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 문을 열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좀 봐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강아지를 건네자
택현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지옥부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택현성은 강아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진찰에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 병원에 맡기고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죠. 지옥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강아지를 맡기고 병원을 나왔어요. 택현성은 지옥분을 보자마자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어요. 그는 강아지를 진찰하며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죠. 지옥분은 순간 당황했지만 강아지의 하얗고 귀여운 모습이 떠오르며 얼떨결에 구름이에요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택현성은 구름이라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고 지옥분은 그의 따뜻한 반응에 살짝 설레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죠. 택현성은 지옥분이 병원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걱정 어린 표정을 떠올리며 구름이의 진찰이 끝난 후 다시 만날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는 구름이를 통해 지옥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죠. 구름이가 건강해야 지옥분 씨도 안심하겠지라고 혼잣말하며 구름이를 더 세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지옥분은 구름이를 병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구름이의 건강 상태가 괜찮을지,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애정으로 뒤섞여 있었죠. 그러나 택현성의 따뜻한 태도를 떠올리며 구름이의 진찰이 끝난 후 다시 병원을 방문할 날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구름이를 향한 애정만큼이나 택현성과의 뜻밖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택현성은 지옥분과의 만남을 계기로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결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옥분은 구름이를 향한 따뜻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지옥분은 구름이의 건강 상태가 걱정돼 며칠 후 동물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병원 문을 열자 택현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죠. 지옥분 씨, 구름이 잘 지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라고 말하며 구름이를 안고 나오자 지옥분은 안도하며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구름이를 가운데 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택현성은 구름이가 워낙 얌전해서 진찰하기 편했어요. 지옥분 씨가 잘 보살폈나 봐요 라며 그녀를 칭찬했고 지옥분은 아니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서요 라며 수줍게 웃었어요. 택현성은 그녀의 웃음에 설레며 그럼 제가 구름이 돌보는 법 좀 알려드릴까요? 병원 근처 카페로 초대했죠. 지옥분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이끌려 그럼 잠깐 다녀올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택현성은 지옥분 씨, 혹시 반려동물 키운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지옥분은 아니요. 구름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애틋하네요 라고 답하며 구름이를 쓰다듬었죠. 택현성은 구름이 운이 좋네요. 이렇게 따뜻한 분을 만난 거 보면이라며 그녀를 바라봤고 지옥분은 얼굴이 살짝 굵어지며 택 선생님이 더 따뜻하신 것 같아요 라고 웃었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셋째 오응수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한 거였죠. 오응수는 지옥분과 택현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지옥분, 당신 여기서 뭐해? 오응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고 지옥분은 당황하며 흥수야, 나 구름이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라고 설명했지만 오응수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지옥분은 오응수의 오해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응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택현성과의 새로운 설렘이 싹트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오응수는 지옥분을 바라보며 병원 근처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병원만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 라며 따져 물었고 지옥분은 그게 아니라 구름이 얘기를 하다 보니 잠깐 나왔어라고 변명했어요. 그러나 오응수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택현성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제가 괜한 부담을 드린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뵙죠라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분과의 만남을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옥분은 오응수의 오해가 깊어질까 걱정되면서도 택현성과의 새로운 인연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옥분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구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석과 광숙의 설레는 데이트, 세리와 오범수의 따뜻한 순간, 그리고 지옥분과 택현성의 새로운 인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음 화에서 확인해보세요.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본방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KBS ET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